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집주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개사는 보조원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의 정치 권력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이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북권 중심축으로 만들 계획을 밝혔습니다. 봄이 온 것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1월 부산에서 터진 대규모 전세 사기 보도해드렸죠. 한 달이 지난 지금 피해 규모는 180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집주인뿐 아니라 무자격 중개업자가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사인 양 계약을 체결했고 가족의 정치 권력을 과시하며 계약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부산 전역에 번진 대규모 전세 사기, 부산 진구와 금정, 연제, 수영, 북구 등으로 확대되더니 1월 초 70억 원대였던 피해 규모는 2월 중순 180억 원대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전세 사기에 공인 중개사를 사칭한 무자격 중개업자도 깊숙이 가담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당시 자신을 부동산 중개업소 소장이라 소개한 박모 씨는 자신은 집주인과 친인척 관계이고 해당 건물도 대출이 30% 미만이라 안전하다며 계약을 유도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재계약 때도 계속 그걸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을 시세 대비 30% 8억 8,800밖에 없냐 하니까 맞다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이 안전하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니까 자기는 가족관계가 아니래요. 자기의 이제 수입을 위해 모든 사실을 다. 박 씨는 전세 보증보험이 안 돼 계약을 하지 않겠다던 이모 씨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이 정치인이라며 권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서울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어필을 하면서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와 나이가 동갑이라면서 그렇게 엄마라고 생각을 해라. 나도 딸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좋은 집을 싸게 내주는데 내가 너에게 사기를 치겠느냐. 결국 문제 없다던 건물은 깡통이 되었고 대부분 1억 원 이상인 보증금은 올해 단 한 집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부산 전역 10여 곳에서 파악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집주인과 전세 사기 매물을 중개한 박모 씨 등을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무자격 중개업자였던 박모 씨와 나눈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 등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 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사고 불법 행위를 일삼는 무자격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꼭 확인하셔서 중개보조원인지 실제 공인중개사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을 하게 실제 중개보조원이 잘못한 것도 중개사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런 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양심을 잃은 무자격 중개업자가 가담한 전세 사기 행각은 갈수록 늘어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부산에서 지방시대 개막을 선포했었는데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차선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차 기자, 민생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경제와 SOC, 문화, 의료, 복지,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을
부산형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산특별법을 제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덕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사업 이야기도 있었나요? 두 야구장 부지를 재개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덕 야구장 부지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복합 개발하고 사직 야구장은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후된 두 야구장을 복합 개발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지역 소아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병원 건립이 추진되는데 현재 설립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 모습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도심 융합특구는 현재 센텀 2지구에서 진행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 부산도 시범지역으로 신청했죠.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기업이 협력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시범 지역으로 신청한 부산은 부산교육청과 함께 늘봄 학교를 확대하고 유보 통합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네,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 어떤 평가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이번 민생토론회,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일정 확인에만 그친 점에서 토론이라기보다는 정책 홍보였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나 북항 재개발 등 난제들이 쌓여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 분권을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이야기 차선영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운대구가 지난 1월 31일 자진 철거 유예 기간을 넘긴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에 대해 강제 철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구는 강제 철거를 위한 첫 절차인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 대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운대구는 상반기 내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철거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포장마차촌 상인들은 지난달 영업기간을 1년만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해운대구에 제출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북면에 신도시가 자리 잡은 지 올해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10,000대였던 인구가 3배 이상 늘고 도시의 규모는 더 커졌는데요. 하지만 문화체육시설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는 10년 전 그대로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조성을 마친 창원 북면 신도시.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13,000여 명에 불과했던 북면 인구는 5년 만에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생활 인프라 때문입니다. 북면 신도시에는 치안센터와 민원센터가 없는가 하면 대중교통도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창원시가 5년 전 약속한 스포츠센터 건립은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입주 시점으로 해서 10년이 지났고 창원시에서는 5년 전에 주민들을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지금 5년째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9년 동전 일반 산업단지 일부 부지를 산업용지에서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건립 비용 315억, 부지 매입 비용 110억 원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문제였습니다. 창원시도 주민들의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립 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으로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북면 신도시. 규모에 걸맞은 정주 여건을 갖추기 위해 창원시가 약속한 사업부터 빠른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봄이 온 것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3월 같은 2월 기온인데요. 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소폭 하락하겠지만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두터운 외투는 벗고 옷차림은 가벼워졌습니다. 3일 안에 봄 날씨가 된 것 같아서 날이 덥고 사람들 옷차림도 가벼운 것 같아요. 저번 주까지는 패딩을 입었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냥 얇은 봄 잠바 같은 거 입고 왔어요. 14일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1도. 하루 새 6도 가까이가 오르며 올해 들어 처음 10도를 넘겼습니다. 한낮 기온도 이틀 연속 16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경남 역시 14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포근한 날씨는 1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린 뒤 16일부터는 기온이 최대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다시 평년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강수 시점을 경계로 기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층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지만 이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후에 바로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 영역들이 나타나면서 이 강수와 함께 이 비가 그친 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구조를 다음 주 중후반까지는 반복적으로. 이번 주말과 월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치솟는 등 다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19일부터 21일 비가 내린 뒤에는 최고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기요금을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진행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 금지 규정 등을 안내합니다. 입후보 설명회는 오는 2월 23일 오후 2시 14개 구군 선거구 관리위원회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마산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행사인 제37회 대동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마산 시민극장과 문신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기획작품 전시와 예술인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대동제는 1988년부터 설을 맞은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시와 공연을 선보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부산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은 현재 연간 500만 원에서 2025년부터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전자적 전속 매체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 행위도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